읽어주는 언니. 구급 상자를 열어보자. 빨간 약이 들어있을 것이다. 바로 포비돈 요오드다. 소소하게 상처 소독에만 쓰는 줄 알았던 이 약이 2014년 전 지구를 강타한 에볼라 바이러스도 전염되는 사실이 알려졌다. 포비돈 요오드에 15주간 에볼라를 담가놓는 실험을 한 결과 바이러스가 99.99% 이상 줄어들었던 것이다. 사실 이는 예상된 결과다. 인체에 깊숙이 퍼진 상태가 아닌 외부에 노출된 상태라면 에볼라처럼 지질막을 가진 다양한 바이러스를 빨간 약으로 죽일 수 있다. 또 곰팡이나 균류, 원생동물, 바이러스 등 거의 모든 병원체를 죽일 수 있다. 빨간 약의 무시무시한 살균력은 요오드의 산화력에서 나온다. 요오드는 전기 음성도가 가장 높은 17조 할로겐 원소다. 전기 음성도가 높다는 건 다른 원소로부터 전자를 잘 빼앗아 온다는 뜻이다. 요오드가 미생물을 죽이는 원인은 대략 3가지다. 첫째로 시스테인이나 메티오닌 같은 아미노산에서 황의 전자를 빼앗아 결합을 깬다. 둘째로 아르기닌, 히스티딘, 라이신, 티로신 같은 아미노산에서 질소, 수소 결합을 깬다. 이렇게 아미노산 내부의 결합을 깨면 생명 유지에 필수인 효소나 두 단백질이 파괴돼 미생물이 버티지 못하고 죽는다. 마지막으로 지방산에서 탄소의 이중결합을 깨고 세포벽, 세포막, 세포질을 박살낸다. 미생물 입장에서는 잔혹하고 극악무도한 살인마와 다를 바 없다. 요오드의 소독 효과는 1829년 프랑스 의사 장 르골이 처음 발견했다. 그는 요오드와 칼륨을 물에 녹여 의료기기를 살균하는 데 썼다. 이 용액은 1839년 미국으로 건너가 부상자의 상처를 소독하는 용도로도 쓰였다.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다. 요오드가 병원균과 피부세포를 가리지 않고 파괴해 환자에게 극심한 통증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요오드가 지금처럼 소독제의 대명사로 알려지게 된 건 혈장 대용액으로 개발된 합성 고분자 화합물인 포비돈을 만나면서부터다. 포비돈은 요오드와 수소 결합을 한다. 요오드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셈이다. 포비돈이 요오드를 천천히 방출하는 덕택에 요오드가 한꺼번에 상처 부위로 돌진하지 않아 자극이 훨씬 덜하다. 빨간 약은 재난 상황에서도 생존을 위해 필요한 물품이다. 예를 들어 미국 생존학 전문가인 코디 런딘이 2011년 쓴 책 재난에 닥쳤을 때 필요한 단 한 권의 책을 보면 요오드는 질소화합물과 유기물, 무기물과 쉽게 합쳐져 오염된 물을 맑게 한다.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는 빨간 약, 실제로도 만병통치약인 셈이다. 재밌죠? 30점?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버튼 꾹! 과학 읽어준 과학 읽어준 언니 선생님 보니까 되게 쉽게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여러분이랑 함께 살펴볼 이 포비든 아이오딘, 아이오딘은 요오드인 건 알죠? 그죠? 옛날엔 요오드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이오딘이라고 불러요. 요오드는 선생님이 알기로는 독일식 표기고요. 아이오딘은 영국식 표기다. 요 정도 차이가 있는데 원래 우리나라에 있는 원소 기호 같은 거 처음으로 받아들일 때 과학 용어 같은 거는 보통 우리가 바로 서방으로부터 그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어느 나라를 거쳤지. 일본을 거쳤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근대식 한자들이나 근대식 용어들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이것도 일본이 만든 거 알아요?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번역한 게 일본이에요. 절대주의 막 이런 말인데 다 일본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아무튼 그 아이오딘이라는 것을 독일에서는 요오드라고 불렀는데 일본이 요오드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자, 방금 그 영상 되게 잘 이해가 되죠? 그지? 저 영상에 그림만 좀 보완하면 대형 유튜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감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대충 예측이 됐겠지만 오늘은 소독약의 화학적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글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가벼운 찰과상으로 피부 표피에 상처가 나면 소독약을 이용해 소독하게 된다.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소독약으로는 과산화수소와 포비돈 아이오딘이 있다. 그러면 이 글에서는 분명히 이 두 가지에 대해 설명할 거예요. 그죠? 이 글의 제재가 이미 두 번째 문장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두 소독약은 각각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화학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그 화학 물질들이 상처 부위에 작용하여 소독된다. 가산화 수소 자체가 화학 물질 명칭이죠, 그렇죠? 그리고 포비돈 아이오딘도 포비돈과 아이오딘이 합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배경 지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둘의 공통점은 그러니까 상처 부위에 작용해서 소독의 역할을 한다인데, 하지만이 나왔다는 것은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상처의 종류에 따라서 소독약을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각 소독약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뭐가 다르기 때문에? 상처가 소독되는 원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글은 첫 번째 문단만 봐도 선생님이 말했지만 첫 번째 문단만 보더라도 앞으로 그 글의 내용의 전개가 어떻게 될지 예측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글은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과산화수소가 어떠한 방식으로 병원균을 파괴하는지, 소독을 하는지, 그리고 아이오딘은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봤더니 첫 번째, 과산화수소가 어떤 방식으로 상처를 소독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보겠습니다. 과산화수소는요, 산소 원자를 분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처를 소독한대요. 자, 정리하면서 읽어볼게요. 소독아, 여기도 나오냐? 그냥? 거기 안 나와요. 여기 안 나와? 그럼 나오게 해줘. 이건 한 번씩.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것은 산소 원자를 분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소독을 하게 된대요.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것이 물 분자에 산소 원자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조금의 이해가 있어야 이 글을 좀 더 쉽게 읽을 수밖에 없어. 선생님이 말했지만 독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배경지식. 배경지식이 있냐 없냐. 아까 뭐 진명이가 스키마 얘기했는데 사실 스키마도 배경지식이거든요. 글의 구조에 대한 배경지식. 자, 물 분자는 여러분 다행히 선생님 이건 알아. H2O 맞나요? 아니야? 맞지. 다행이다. 자, 산소 원자는 뭐예요? O죠. 그러니까 여기 더 붙어 있어서 과산화수소는 H2O2 맞아요? 그래서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명칭도 거기서 온 것 같은데. 뭐 넘겼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좀 과하다 이런 뜻 아니야? 산화가 과하다 맞나요? 자,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각각 두 개씩 결합되어 있는 것을 과산화수소라고 이야기한대요. 한 번 더 확인이 되죠. 자, 과산화수소를 상처 부위에 바르면 인체 혈액이나 피부의 세포에 있는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있답니다. 이것이 작용을 하게 된대요. 근데 어떤 작용인지 나와야겠죠, 그렇죠? 작용을 하게 되면 과산화수소가 다시 물 분자와 뭐로? 산소 원자로 분해가 된답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게 된대요? 거품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산화수소 상처에 바르면 막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기억나요? 그거 본 적 있어요? 그게 얘가 산소 원자가 하나 분해되어 나오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분해를 도와주는 게 뭐다?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다. 우리의 혈액이나 피부 세포에 들어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봤을 때 과산화수소에서 산소 하나가 떨어져 나온다 라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병원균을 죽이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이때 분해된 산소 원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활성산소라고 부른답니다. 얘를 뭐라고 부른다? 활성산소라고 부른다. 자, 이 활성산소는요 강한 반응성을 갖고 있대요. 반응성이 굉장히 강하대. 근데 반응성이 강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강한 반응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처 부위의 병원균을 파괴한다. 잘은 모르겠지만 반응성이 강하면 파괴력도 강한가 봐. 그죠? 자, 이때 우리 몸의 세포는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라는 방어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파괴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했지만 반응성이 강해서 세포를 파괴합니다. 여기 나오니? 네. 세포를 파괴해. 그런데 우리 몸의 세포는 파괴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전 맞아? 디스뮤테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있기 때문이래요. 얘가 지금 우리 몸의 세포를 방어해주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해. 그래서 당연히 병원균도 세포로 되어 있으니까 걔를 공격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피부 세포도 있잖아. 그지? 걔를 공격하는데 파괴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피부 세포에는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라고 하는 방어 요소가 있대. 됐나요? 그죠? 자, 여기까지 쉽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너무 깊거나 넓어지면 과산화수소를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요만큼 다쳤으면 요만큼 바를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용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뭐가 많아지겠어요? 활성산소가 많아져요. 그죠? 그러면 우리 몸의 세포가 활성산소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지 못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가 제대로 작용을 하기 어렵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세포까지 공격을 받게 되고 뒤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 세포가 공격받으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아파요. 아파. 그지? 너무 바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 죽진 않겠지. 그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이제? 과산화수소 끝났어요. 그럼 뭐가 나올까? 아이오딘에 대한 이야기 나오겠습니다. 자, 포비돈 아이오딘은요, 아이오딘의 특성을 이용해서 상처를 소독한대요. 요오드입니다. 요오드. 그렇죠? 얘의 특성을 가지고 상처를 소독합니다. 아이오딘은 그 원소 기호가 I 맞나요? 네. 맞아요? 화학 지금 수강하고 있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친구들은 잘 알겠네요. 그죠? 자, 아이오딘은 전기 음성도가 높대요. 전기 음성도가 높답니다. 근데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전기 음성도가 높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래요? 뭐라고? 뭘 갖고 와? 전자를 영상 잘 봤네. 전자를 잘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영상에서 제시된 특징이었고요. 전기 음성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산화력이 강하다라는 뜻이래요. 그죠? 얘는 이 말은 곧 산화력이 강하다라는 의미이고요. 산화력이 강하면 어떤 물질이 수소나 전자를 잃게 하거나 산소와 결합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산화력이라는 게 무엇이냐? 다른 물질로부터 수소나 또는 전자를 빼앗는다고 표현할게요. 빼앗는다. 그리고 산소와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산화력이래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아마 이게 중요한 정보일 거예요. 그지? 왜냐면 아이오딘이 어떻게 그 병원균을 파괴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이 전기 음성도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뒤 내용이 좀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포비돈 아이오딘을 상처 부위에 바르면 아이오딘이 떨어져 나온대요. 포비돈과 분리가 된다는 얘기겠죠. 떨어져 나오면서 상처 부위에 병원균으로 침투해서 병원균의 세포 내에 있는 단백질이나 지방산 등을 산화시켜서 병원균 자체를 파괴한답니다. 산화시킨다는 게 아마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수소나 전자를 빼앗거나 또는 산소와 결합을 하거나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게 산화력이래요. 그죠? 산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진 않았지만 산화력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유추는 가능합니다. 자,
자, 아이오딘이 병원균의 단백질을 산화시키는 과정은 병원균의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결합 구조 중에 수소를 분리하거나 전자를 빼앗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대요. 이게 요 내용 아닙니까? 그죠? 단백질을 파괴하는 그 방법이 수소를 분리하거나 전자를 빼앗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답니다. 자, 일반적으로 단백질은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구성 단위인 아미노산들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여러분 이거 뭐 통합과학 시간에 배우죠? 아미노산 안 배우나요? 자, 아무튼 그것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아미노산은 그림과 같이 탄소를 중심으로 질소와 수소가 결합한 아미노기, 곁사슬, 카복실기 등의 결합에 의한 그런 구조랍니다. 한번 볼게요. 그림. 이렇게 생겼어. 여기다 선생님 또 한번 그릴게요. 계속 봐야 되니까. 아미노기 부분이 지금 다 지워져 있다, 그지?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렇게 지금 수소와 N이 질소죠, 그죠? 수소와 질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대요? 아미노기라고 부르고요.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 카복실기라고 하고요. 얘를 뭐라고 한다? 곁사슬이라고 한대요. 근데 선생님이 알기로는 곁사슬은 이 R이라고 하는 요건 원소기호가 아니라, 그죠? 여기에 어떻게 보면 결합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다른 아미노산과 결합해서 그 다양한 아미노산의 종류를 만들어내는 그 부분이라고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런 구성을 하고 있다. 자, 아이오딘은요, 아미노기의 결합 구조와 곁사슬 간의 결합 구조에 영향을 줌으로써 병원균을 파괴한답니다. 병원균을 파괴한답니다. 이 결합 구조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지금 결합되어 있는데 얘들에게 지금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첫째로 아이오딘은 아미노기를 구성하고 있는 질소와 수소의 결합을 깨뜨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얘 질소, 수소 결합되어 있잖아요. 얘를 끊어놓는답니다. 근데 방법은 뭘까요? 그렇지, 수소 빼앗는다며. 그죠? 수소 결합을 느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그거겠죠, 그렇죠? 자, 질소와 수소의 결합을 깨뜨린다. 아미노기의 결합 구조가 깨지게 되면 온전한 아미노산이 아니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균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구조 단백질 등이 파괴가 된답니다. 이거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만 소개할게요. 질소와 수소를 연결을 파괴한다. 첫 번째. 자, 둘째, 아이오딘은 황과 수소의 결합에 영향을 준다. 근데 여기 지금 황 있어요, 황? 황이 여러분 원소기호가 뭐예요? 내가 알기로 S거든. 그렇죠? 황소 옛날에 그렇게 외웠던 것 같은데. S로. 자, 황과 수소의 결합에 영향을 준다. 황과 수소는 H인데 아미노산의 종류는 곁사슬이 어떤 결합 구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영상 보면서 잽싸게 적었는데 시스테인, 아르기닌 이런 것들이 아미노산의 종류입니다. 시스테인 아미노산, 아르기닌 아미노산. 그 어떤 명칭을 결정하는 게 요 곁사슬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는 아마 그러니까 공유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똑같다. 근데 곁사슬이 어떤 그 결합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황과 수소가 결합한 어떤 형식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황과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곁사슬을 가진 아미노산은 동일하게 황과 수소가 결합한 곁사슬을 가진 다른 아미노산을 만나 서로 결합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황과 수소로만 되어 있는 애들끼리 만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나 뭐 황과 수소가 결합한 형태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그 원소기호만 적을게요. 이렇게
요 녀석들이 만나는 걸 요런 결사슬끼리 만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황화 결합이라고 한대요. 이황화 결합. 그런데 이 이황화 결합은 황이 수소와 결합하면서 사용한 전자 이외에 여분의 전자가 있을 때, 그러니까 얘네 둘이 결합할 때 전자가 좀 남게 되다만, 그죠? 요 전자 여분의 전자가 있을 때 다른 녀석들과 결합하는데 이 전자가 사용된답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예측 가능해요.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 황과 수소 이황화 결합에 아이오딘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어떤 방식으로? 그렇지, 전자 빼앗으면 돼. 이해되나요? 그죠? 자, 이황화 결합은 황이 수소가 결합하면서 사용한 전자 이외의 여분의 전자가 있을 때 이루어지고 단백질의 구조 안정화에 큰 도움을 주는데, 아이오딘은 황이 여분으로 가진 전자를 빼앗는데요. 황이 여분으로 가진 이 전자를 빼앗으면서 당연히 이 여분의 전자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럼 결합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얘를 빼앗는 방식으로 결사슬끼리 결합을 방해한답니다. 이해됐나요? 자, 아이오딘은 지방산을 산화시키는 아이오딘이 지방산을 산화시키는 과정은 지방산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의 결합 구조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 번째가 이제 지방산을 깨뜨리는 건데요. 얘는 자, 지방산은 보통 그 탄소의 어떤 결합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방산은 탄소가 이중으로 결합된 경우가 많대요. 디귿 보면은. 근데 아이오딘은 이 탄소의 이중 결합을 깨버린대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깨지는지는 설명은 안 돼 있어. 어쨌든 깨고 들어가면 그 안에 핵산이 있나 봐. 근데 핵산이 뭐예요, 여러분? 핵산이 뭐죠? DNA, RNA의, 그죠? 선생님이 알기로는 NA가 핵산일걸? 맞나? NA라고 하는 것이 핵산이라는 뜻일걸요? 거기에 침투를 하게 된대요. 중요한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녀석들이잖아요. 근데 아무튼요, 핵산 사이에 침투하면 핵산이 산화하면서 그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벽, 세포막, 세포질 등이 파괴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방산을 뚫고 들어가서 핵산을 파괴한다, 그런 얘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방산 이중결합을 깨뜨리고 핵산으로 침투해서 세포를 파괴한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지만 아이오딘을 사용할 때에도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대요. 과산화수소도 너무 많이 바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오딘도 유의점들이 있답니다. 자, 19세기 초에 아이오딘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상처를 소독하는 데 처음 사용됐을 때는 많은 양의 아이오딘이 한꺼번에 방출되면서 병원균과 피부세포를 가리지 않고 파괴하는 부작용이 있었대요. 이것은 과산화수소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피부세포도 공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피부세포까지 파괴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한 방식이 무엇이었냐면요, 필요한 양이라도 한꺼번에 방출되지 않도록 다른 화합물과 결합을 시켰대요. 그래서 아이오딘과 결합했던 그 화합물이 무엇이냐면 포비돈이랍니다. 근데 포비돈의 특징은 뭐냐면요, 독성이나 자극성은 낮고요, 안전성은 높대요.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화합물질이겠죠. 그래서 포비돈 아이오딘은 포비돈과 아이오딘이 결합을 통해서 아이오딘이 서서히 방출되게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팍 뭔가 작용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대신 필요한 만큼은 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준답니다. 그러면 이 서서히 방출되면 신체의 세포를 파괴하지 않고 아이오딘에 의한 통증과 자극을 예전보다는 좀 줄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또 너무 많은 아이오딘을 상처 부위에 바르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과산화수소와 마찬가지겠죠. 자, 그리고 아이오딘을 사용할 때 주의점 첫 번째 뭐냐면,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대요. 자, 왠지 나옵니다. 체내에 유입된 후에, 이 아이오딘이 체내에 유입된 후에 일반적으로 이틀이 지나면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이루어진대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요,
배설 기능이 좀 약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딘이 미처 나오지 못하고 몸에 이런 작용들을 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 몸에 좋을 일은 없지, 그렇죠?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아이오딘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량의 아이오딘이라도 인체의 기초 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샘 호르몬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갑상샘의 기능 이상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세 번째, 임산부의 경우에도 태반을 통해서 이 아이오딘이 태아의 갑상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산부도 아이오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의 유의사항이 이 글에서는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해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은 화 알못인데도 그냥 읽히더라고요. 그렇죠? 읽히는 그런 글이었어요.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독약을 구성하는 화학 물질의 특성에 따라 소독약의 소독 원리는 다르다. 맞아요? 맞잖아.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면서 분해내면서 그것이 세포를 파괴한다며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오딘은 저 높은 산화력으로, 그지? 그 세포, 그 병원균 세포를 파괴하는 거잖아. 그렇죠? 구조를. 자, 두 번째, 과산화수소를 다친 부위에 바르면 산소 원자 하나가 분해되어 활성산소가 된다.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3번, 아미노기의 결합 구조와 벼사슬의 결합 구조에 따라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된다. 맞아요? 아미노기는 아니다. 아까 말했지만 아미노기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고 벼사슬의 결합 구조에 의해서 시스테인, 아르기닌 이런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된다. 시스테인이 아마 저 이황화 결합하는 아미노산일 거예요. 자, 4번, 임신했거나 신장의 기능에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오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요. 전기 음성도가 높아서 아이오딘의 특성은 상처를 소독하는 데 활용된다. 전기 음성도가 높으면 산화력이 강하다고 했고요. 그 산화력이 그 다른 물질의 수소 전자를 빼앗고 또 산소와 결합을 하거나 하면서 그 병원균을 파괴한다고 했어요. 세포를. 자, 두 번째,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A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상처 부위가 골맞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골맞는지. 자, 갑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다리에 찰과상을 입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와 과산화수소를 상처 부위에 부었더니 거품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활성산소가 나온 거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다른 곳에는 건강상의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했는데 상처 부위만 골맞대요. 뭐 더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하시기를 상처가 깊고 넓은 데다가 소독약을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다라고 진단을 하셨답니다. 자, 그러면 적절한 내용을 한번 골라볼게요. 1번, 갑의 혈액과 피부에 과산화수소의 산소 원자를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상처가 제대로 낫지 않은 것이겠군. 맞을까요? 자, 여러분, 산소 원자를 분해하는 효소를 뭐라고 했죠?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라고 했어요. 근데 얘가 지금 뭐가 나타나게 만드냐면 활성산소가 나타나게 만들어요. 근데 이 활성산소가 뭐 하는 거예요? 세포를 파괴하는 거야. 만약에 카탈레이스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 거품 일어났겠어, 안 일어났겠어? 안 일어났지, 그렇죠? 얘는 충분했고 이 너무 충분하다 못해 너무 과했던 이 활성산소 때문에 내 피부까지 아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니다. 두 번째, 갑이 과산화수소를 부었더니 과산화수소가 갑의 갑상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다. 갑상샘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과산화수소가 아니라 뭐였어요? 아이오딘이었죠. 그렇죠? 3번, 갑의 피부 세포에 발생하는 카탈레이스 요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카탈레이스 요소가 부족했다. 여기도 나오는데, 그렇죠? 산소 원자를 분해한 요 같은 말인데, 자, 아무튼 부족했기 때문에 과산화수소로부터 분해된 활성산소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얘는 카탈레이스 요소가 활성산소의 공격을 막는다라고 하는 설명인 것 같은데, 활성산소의 공격을 막는 건 뭐였어요? 슈퍼옥사이드 디스무테이즈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죠. 틀렸죠. 4번,
갑의 과산화수소 사용량이 많아서 산소 원자가 너무 많이 떨어져 나오면서 상처 부위의 병원균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정상 세포에도 일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활성산소가 나오면서 병원균을 파괴하고 남으니까 우리 피부도 공격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아마 4번인 것 같아요. 5번. 갑이 혈과상을 입었을 때 구조 단백질이 일부 파괴되면서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의 효소가 제대로 분비되지 못하여 병원균의 파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구조 단백질 일부 파괴되면서 뭐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 효소가 제대로 분비되지 못했다. 이거는 글에 나오지도 않는 내용이고요. 그죠? 그리고 병원균의 파괴와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 효소의 파괴는 크게 연관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번 문제. 기업부터 디귿에 아이오딘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는 것인데요. 기업부터 디귿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업은 질소와 수소의 결합을 말하고요. 그리고 니은은 황과 수소의 결합, 디귿은 탄소가 이중으로 결합된 지방산의 이야기입니다. 자, 기업에서는 질소와 수소의 결합을 깨트림으로써 병원균의 구조 단백질 등이 파괴되어 병원균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겠군. 맞지? 그죠? 그걸 깨뜨린다고 했어요. 두 번째, 니은에서는 황이 이황화 결합을 위해 여분으로 갖고 있는 전자를 빼앗아감으로써 병원균의 단백질 구조를 불안정하게 하겠군. 이 여분 전자를 빼앗아가면서 이황화 결합을 막는다며. 그죠? 맞습니다. 3번. 디귿에서는 핵산을 산화시키면서 병원균의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벽, 세포막, 세포질 등을 파괴하겠군. 이중결합 깨뜨리고 핵산을 파괴한다며. 핵산을 산화시킨다며. 맞죠? 자, 기업과 니은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탄소에 산소와 결합하여 아미노산의 구조에 변화를 줌으로써 병원균이 파괴되겠군. 이게 아니죠. 일단 이 아미노기에 여러분 탄소 있나요?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런 내용 자체가 나오지도 않고요. 산소가 결합한다는 내용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어렵지 않게 4번 골랐을 것 같은데요. 자, 5번. 디귿에서는 니은인가요? 니은에서는 황과 수소가 결합한 결사슬이 서로 결합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디귿에는 탄소의 이중 결합에 영향을 끼쳐 병원균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겠군. 맞는 얘기네요. 그렇죠? 결사슬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중 결합을 깨뜨려서 병원균이 생명 유지에 영향을 준다. 정답은 4번.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A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볼게요. 자, A는요, 요겁니다. 아이오딘에 의한 통증과 자극을 이전보다 줄일 수 있다. 아이오딘만 썼을 때는 너무 아파. 그죠? 그런데 이걸 첨가함으로써 통증과 자극을 줄일 수 있었어요. 자, 일단 1번부터 5번 선지 보니까 공통점 포비돈이 나오네요. 근데 여러분, 포비돈의 기능이 뭐였어요? 아이오딘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거였습니까? 서서히 나오도록만 만드는 거예요. 아이오딘은 충분히 작용을 하되, 그죠? 반응을 하되 조금씩 배출되면서 우리 피부 세포가 겪게 되는 그런 어떤 반응을 줄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뭐겠습니까? 5번이죠. 그렇죠? 포비돈과 결합하면서 아이오딘의 방출 속도가 느리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화합물이 결합할 때 무슨 결합한다고 하고 나왔죠? 이건 영상에 나왔던 바, 글에는 안 나와. 수소 결합한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소독약의 원리 한번 읽어봤습니다.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좀 앞으로 넘어갈 거예요. 79쪽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인문 분야의 글을 또 너무 안 읽은 것 같아서 인문 분야의 글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영상 꺼도 돼요.